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 쌉주간 포지션 월드컵을 또 하고 있는데요. 골키퍼도 했고, 레프트백, 라이트백도 했고, 이제는 수비 진에는 마지막 센터백입니다. 보통 레프트백과 라이트백은 한 명씩을 두고 센터백은 두 명 내지는 세 명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32강이 아닌 64강으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각 팀의 센터백을 한 명만 뽑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최대 4명까지 있을 수 있고 한 명이 있는 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윤석영과 김영진입니다. 윤석영은 뭐 사실 좀 오래 전이라도 축구를 봤다, 축구를 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 윤석영이라는 선수를 모르기도 참 어려운데요. 뭐 런던 올림픽에서도 활약을 했고 이 QPR이나 아니면 다른 뭐 프리미어리그 내지는 뭐 챔피언십 여러 구단에서 이제 활약을 했던 윤석영이기 때문에 네임밸류도 상당히 높고 최근 강원에서 이 백스리의 왼쪽 스토퍼로 나와서 해주는 플레이들도 상당히 퀄리티가 있는 편입니다. 물론 90년생의 나이로 이제는 그 이전과 같은 기량을 펼치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 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비적인 센스 같은 것들은 뭐 전혀 사라지지 않은 채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바로 윤석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김영진의 경우에는 안양에서 이 센터백의 백스리의 일원으로 또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안양에서도 지난해에는 뭐 그렇게 많이 뛰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시즌에서는 본인의 또 활약을 다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건 저는 윤석영 선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임채민과 티모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센터백이 인원수가 좀 많기 때문에 같은 팀이 걸릴 확률도 있다. 미리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채민과 티모, 진짜 어려운데요. 임채민은 이제 지난해에는 중국 리그에서 뛰면서 이 뭐라고 하죠? 그 FA로 풀릴 수 있는 그 그 선에 딱 안 걸리게끔만 이제 연봉을 받으면서 상당히 고생을 했던 그런 시즌을 보냈던 또 임채민 선수인데, 근데 이거 기록이 잘못 나와 있네요. 기록 잘못 나와 있는 거 죄송합니다. 어, 이게 아마 제가 같은 템플릿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김동준 선수의 기록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임채민과 티모의 경우에는 임채민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에서 약간은 고생을 하고 돌아와서 이 제주로 이번 시즌에 합류했고 합류하자마자 이제 또 리그에서도 바로 선발 출전하는 등 제주의 수비진 핵심으로 또 자리를 잡은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굉장히 또 기량이 좋은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티모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에서 정말 다양한 리그를 경험하면서 뭐 네덜란드 국가대표팀 명단에도 이제 들어간 적이 있을 정도로 네덜란드 내에서도 상당히 또 주목을 받는 센터백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덴마크에서 뛰다가 이제 또 광주 FC로 영입이 되면서 역시 또 영입되자마자 이제 개막전부터 계속해서 센터백으로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가 어떻다고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번에는 애국 초이스로 임채민 선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민덕과 하창래입니다. 김민덕은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이제 경기를 뛰고 있고 지난해에도 대전이 승격을 하는데 상당히 또 큰 기여를 했고 올해에도 보면 이 K리그 1의 스피드나 피지컬 경쟁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덕 선수입니다.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만약 팩백 4였다면 그랬다면 이 피지컬적인 조건이 아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백스리 스토퍼로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뭐 전혀 오히려 이 스피드라는 장점까지 가지면서 훨씬 더 좋은 능력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김민덕 선수고요. 반면에 하창래는 정말 이 포항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중심이 될 수 있을 만한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김천 상무에서 지난해 이제 전역을 해서 포항에 이제 9월부터 합류를 했고요. 김천에서도 상당히 좋은 활약 보였지만 역시 하창래라는 선수가 속한 팀 중에 또 하창래 선수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포항이죠. 이 포항에서 본인의 능력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부주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덕과 하창래 모두 참 어떤 선수 하나를 고르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래도 센터백이라면 좀 좋은 피지컬 이런 것들을 가진 걸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창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주성과 조진우입니다. 모두 어린 센터백들인데요. 김주성은 어린 나이지만 벌써 군 문제를 해결한 정말 유망한, 그리고 앞으로의 길이 부상만 없다면 정말 완벽할 만한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체 조건도 나쁘지 않은 편인데 왼발까지 쓰는 그런 이 장점은 굉장히 김주성 선수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제 2023 시즌 들어와서는 이 세트피스에서 득점까지 기록하면서 이제 김주성이 한 단계 조금 더 스텝업을 하고 있다는 걸 또 느끼게 해줬던 계기도 있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조진우 같은 경우에는 이 대구의 세 번째 내지는 네 번째 센터백으로서 지난해 경기를 뛰었고, 올해에는 준 세 번째 센터백 정도로 또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189에 81이라는 좋은 신체 조건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또 수비력도 나쁘지 않은 그런 선수인데요. 다만 이번 시즌의 활약이 아주 좋지만은 않은 게 약간은 걸립니다. 김주성 같은 경우에는 이한범 선수가 뛰지 못하는 동안 이 센터백 자리에서 오스마르와 좋은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진우 선수는 아주 김주성만큼의 좋은 모습이냐, 이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 김주성 선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민호와 김영빈입니다. 김포의 김민호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김민호 선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 않아서 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김영빈 같은 경우에는 이 피지컬적으로 아주 뛰어난 센터백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184에 79가 사실 세트피스나 이런 데에 유리한 정도의 신장은 아니죠. 하지만 이 세트피스에서 득점도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센스도 뛰어나고 수비적인 능력도 상당히 좋은 그런 선수가 바로 김영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의 백스리에서 중앙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믿을 만한 선수라는 느낌을 누구에게나 갖게 해주는 선수가 바로 김영빈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피지컬 좋은 센터백인 김민호 선수보다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올해에도 역시 기대가 되고 있는 김영민 선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태원과 박진섭입니다. 전남의 고태원 그리고 전북의 박진섭인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전남의 고태원 선수가 이제 제가 앞에서 말했던 한 명만 여기 이 후보에 있는 그 선수입니다. 전남에서 고태원 선수 한 명을 제가 좀 이 안에 넣어놨고요. 다른 선수를 넣지 못했는데 이 점은 전남 팬분들에게 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고태원은 이 FA컵 지난해가 아니죠. 지지난해 이제 FA컵에서 전남이 우승하는데 정말 이 롤러코스터 같은 기분을 느꼈을 선수이기도 합니다. 수비력도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하고 신체 조건도 좋아서 이 센터백으로서 보여줄 만한 능력이 많은 선수이고, 그런 점에서 고태원 선수도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반면에 박진섭은 지난해 K리그1 수비수 부문에서 베스트 11에 들었을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갖췄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국가대표에만 갔었다면 박진섭이라는 선수를 김천상무에서 오래 볼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오래 보지는 못했고, 어쨌든 가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전북에게 상당한 힘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백으로 포지션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랜 기간 센터백을 봐온 선수처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박진섭인데요. 전 그래서 고태원보다는 박진섭으로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백동규와 김강산입니다. 백동규는 FC 안양에서 지난해 뛰었고, 이렇게 FC 안양의 수비진에서 어느 정도 또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김강산은 지난해 부천의 돌풍의 핵심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센터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백스리에서 본인의 역할을 또 잘 보여주면서 부천의 어떤 안정적인 수비진에 좋은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김강산 같은 경우에는 대구로 이제 이적을 해서 이 세 번째 내지는 네 번째 센터백으로서 좀 더 출전 시간을 늘리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동규는 지속적으로 안양에서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근 폼 기준으로 어떤 선수를 뽑아야 할지가 살짝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부천보다 지난해 순위가 높았던 안양의 수비수였던 백동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성욱과 김영권입니다. 조성욱 선수는 어려 보이는 외모와는 다르게 95년생, 이제 점차 전성기의 나이에 접어들고 있는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지난해보다는 올해 조금 더 괜찮은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또 기대를 불러 모으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반면에 김영권은 현재 K리그 1에서 그 어떤 선수도 김영권보다 확실히 낫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가대표에서도 그 자리를 온전히 다 가져가고 있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K리그 1에서도 잘 보이고 있는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권에 대해서는 제고 뭐 따로 말할 거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김영권 선수의 능력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김영권 선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박재환 그리고 안톤입니다. 경남FC의 박재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생각보다는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물론 이 어린 선수라서 안타까운 수비를 할 때도 있지만요. 그냥 괜찮은 수비력 보여줬고, 신체 조건도 너무 좋아서 경남에게 지난해 힘이 상당히 많이 됐던 선수인데요. 일각에서는 수원 삼성으로의 이적설도 있었을 정도로 이 K리그 1 구단들의 주목도 받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안톤 같은 경우에는 와, 정말 이 선수를 어디서 데려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전의 백스리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정말 수비력이 좋은 선수인데요. 이 박재환 선수도 2000년생으로 어리지만 98년생으로 안톤 선수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 어떻게 보면 좀 어린 편에 속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왼쪽에서 정말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전이 사실 주목받은 건 UT 듀오 유강현과 티아고 영입이지만, 이 안톤 선수가 정말 숨은 꿀 영입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선수를 영입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 두 선수도 좀, 어떤 선수를 뽑아야 될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안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보여줄 게 훨씬 더 이 K리그 1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좀 더 궁금하고, 물론 박지환 선수도 앞으로 보여줄 게 많지만, 저는 그래도 K리그 1에서 활약하고 있는 안톤 선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호인과 이한범입니다. 충남 아산의 이호인 선수는, 이거 또 신체 조건이 좀 잘못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급하게 만드느라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점 죄송하고요. 이호인은 이 충남 아산에서 또 좋은 능력 보여주고 있고, 사실 95년생의 나이로 이 선수 역시 전성기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뭐 다른 선수도 비슷하지만 제 이호인 선수 역시 K리그2에서 많이 봤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크게 말할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보면 183에 70 정도로 나오네요. 이 나무위키 기준으로는. 그런데 뭐 수비수 치고는 스피드도 굉장히 좋고 그런 선수라고는 알고 있기는 합니다. 반면에 이한범 역시 스피드로는 스피드를 뭐 절대 지지 않는다기보다는 좋은 위치 선정 능력을 기반으로 평균 정도의 스피드를 갖고 있어도 이 스피드가 빠르게 느껴지는 정말 그런 좋은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겠고, 부상만 없다면 정말 좋은 선수일 텐데 부상이 이렇게 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아쉬운 선수이기도 합니다. 191, 84 정말 신이 내린 피지컬을 갖고 있고, 2002년생으로 나이도 어려서 이 아시안게임 가서 만약에 메달을 따게 된다면, 그렇다면 정말 이 선수 정말 김민재의 뒤를 이어서 유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기량을 가진 센터백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한범 선수로 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조유민과 박찬영입니다. 정말 든든한 96년생 센터백 두 명인데요. 조유민은 정말 국가대표에도 선발이 돼서 이제 월드컵에도 다녀올 정도로 상당히 그 기량을 인정받은 센터백이고, 특히 K리그2에서 있었음에도 선발이 됐다는 점에서 그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박찬영 같은 경우에는 전남에서 넘어와서 포항에서 지난해 정말 수비진 리딩을 잘 해줬던 선수고, 정말 좋은 영입을 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도 판단을 했던 영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의 선수 중에 제게 고르라면 저는 이 대전 하나 시티즌의 승격을 이끌었고, 이제는 대전 하나 시티즌이 K리그 1에서 보다 더 연착륙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울 조유민 선수를 뽑는 게 저에게는 좀 더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피지컬 좋은 선수를 좋아한다면서 왜 피지컬이 훨씬 더 좋은 박찬영 대신 조유민이냐. 근데 조유민 보시면 이 선수 피지컬이
182면 사실 센터백으로서 아주 큰 키는 아닌데 이 선수가 피지컬이 안 좋다는 생각이 절대 들지가 않습니다. 정말 몸도 너무나 단단하고요. 정말 이 흔히 말하는 빵이라고 하죠. 빵도 너무나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이 보여주는 능력들이 정말 이 선수의 어떤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런 피지컬이나 이런 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저는 조현민 선수를 고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거 64강인데 벌써 시간이 많이 썼네요.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규, 홍정호. 김호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정말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 많은 센터백들이 영입됐음에도 제주 유나이티드의 백스리 일원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고, 홍정호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나 이런 것들로 경기를 많이 뛰진 못했고, 부상 이후에 폼 회복이 온전하게 되지는 않아서 최근엔 좀 걱정을 사고 있는 센터백이기도 한데요. 두 선수 모두 89년생으로 이제 베테랑의 선수들인데 저는 이거는 홍정호 선수로 가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광선과 김재우입니다. 저는 사실 김재우 선수가 지난해 아주 좋았던 것만은 아니라서 이광선을 뽑을지 김재우를 뽑을지 살짝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거는 김재우를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오스마르와 그랜트입니다. 두 명의 또 외국인 왼발 센터백 두 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스마르는 정말 이 서울의 레전드라고 얘기하고도 남을 정도로 정말 또 좋은 경기력과 실력을 보여준 그런 선수고 그랜트 역시 정말 이 포항이라는 구단이 사실 이 선수가 데뷔할 때만 해도 이 캐리가 데뷔할 때만 해도 좀 아주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시즌이 가면 갈수록 정말 이 선수 좋은 선수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끔 만드는 선수가 또 그랜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전 이거는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고 특히 개막전부터 계속해서 경기를 뛰고 있는 오스마르를 가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조이제와 연재훈입니다. 조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박진석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실력이 또 일치월장을 하면서 이 선수가 이렇게 잘하는 선수였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고 아시안게임 대표팀에도 승천을 할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연재훈은 이제 김천에서 이제 제대를 한 이후에 성남으로 갔지만 아쉽게도 성남의 강등을 막지는 못했고 성남이 강등된 이후에는 이 제주 유나이티드로 합류를 해서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참 어렵긴 한데 사실 리그만 보면 연재훈을 뽑는 게 맞기는 한데요. 저는 그래도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 조이든 선수가 좋은 활약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이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성과 안영규인데요. 두 선수 모두 정말 베테랑 센터백들이고 좋은 능력 가진 센터백들인데 저는 이 안영규 선수가 지난해 K리그2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다는 점에서 물론 이재성도 충남 아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저는 그래도 이번에는 안영규 선수를 가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김동민과 이인재, 저는 이건 김동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광준과 김지수. 이광준 선수 포항에서 활약을 하다가 이제 천안시티 FC로 이적을 한 선수고요. 김지수는 뭐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많은 주목받고 있는 센터백이고 다시 또 유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정말 많은 주목받고 있는 센터백인데 저는 그래서 김지수 선수 뽑도록 하겠는데 성남이 제발 이정료 잘 받고 만약에 팔 거면 이정료 잘 받고 팔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익과 이상민인데요. 이재익 정말 좋은 선수고 물론 최근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선수고 한데 지난해 서울의 후방을 혼자서 정말 힘겹게 버텼던 저는 이상민 선수의 어떤 능력들을 정말 중요하게 봐서 저는 이건 이상민 선수로 가도록 하겠고요. 임종훈과 정승현, 울산현대 두 선수가 붙었습니다. 정말 두 선수 모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들인데요. 저는 임종훈 선수도 정말 피지컬적으로도 정말 좋은 선수고 수비력도 정말 좋은데 올해 울산현대의 주장으로서 정말 헌신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정승현 선수도 정말 또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정승현 선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명석과 이동희입니다. 지난해 이제 중반부부터 이제 기용이 되면서 고명석이 이렇게 잘하는 선수였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고명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동희 같은 경우에는 울산을 떠나서 부천으로 합류한 이후에 정말 부천 백스리의 일원으로서 상당히 또 좋은 능력 보여줬고, 김강산이 떠난 현재는 조금 더 그 중요도가 커진 선수입니다. 하지만 전 이거는 지난해 K리그 1에서 또 수원이 결국은 강등까지 가지 않도록 만들었던 고명석 선수로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오만석과 잡유섭. 저는 이건 오만석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풀트위스와 김진혁인데요. 풀트위스는 이 왼발 센터백으로 수원 삼성의 수비를 정말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반면에 김진혁은 스트라이커와 센터백으로 오가면서 팀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지난해 정말 많은 좋은 활약을 해줬고, 올해에도 각 팀의 수비진의 리딩을 잘 해줘야 될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래도 피지컬적으로도 좀 더 좋고, 특히 왼발도 잘 사용할 줄 아는 불트위스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욱과 이은범인데요. 저는 이건 정태욱 선수로 가도록 하겠고요. 이은범 선수 좋은 선수입니다. 이한도와 임창우, 이것도 참 뽑기가 어려운데, 임창우는 올해 강원의 주장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고, 이한도 역시 부산의 주장입니다. 사실 이한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수원으로 갔다가 또 얼마 안 있어서 부산으로 간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수를 해야 될지 좀 조금은 고민이 되는데, 저는 이거는 그래도 K리그 1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 올해에도 좋은 활약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임창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4강 길어서 지금 보시는 분들 약간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16강부터는 조금, 32강부터는 좀 더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과 박경록. 박경록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출전 시간 가져가 주면서 김포의 여러 포지션에서 좀 김포에게 도움을 많이 준 선수고, 박병현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4번째 내지는 5번째 센터백으로 활약을 하면서 이제 대구에서는 좀 약간의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수원FC로 이적하면서는 많은 출전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되는데요. 저는 이거 K리그2에서 정말 좋은 활약 보여줬던 박경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균과 델브리치인데요. 저는 이거는 델브리치가 맞지 않나. 올해 조금 더 많이 발전이 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92년생 선수인데 이렇게 발전하는 것도 참 신기하고요. 정말 델브리치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원규는 지난해 강원에서 많은 경기를 뛰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충북 청주로 넘어와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델브리치로 가도록 하겠고요. 정훈과 차호연, 정훈 가겠고요. 닐손 주니어와 민상기. 닐손 주니어는 정말 부천의 수비 핵심으로서 정말 국밥형 센터백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고요. 민상기는 정말 부담감을 많이 가져서 그랬던 건지 안타깝게 좀 폼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좋은 센터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 민상기라는 선수의 든든함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 이거는 닐손 주니어의 최근 폼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닐손 주니어로 가도록 하겠고, 김기희와 아론. 김기희 선수는 사실 지난해 거의 4번째, 3번째 정도에 해당하는 울산현대 센터백이었고, 아론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 광주에서 역시 3번째 되는 4번째 센터백으로서 뛰었는데요. 다만 울산이 백포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론이 훨씬 더 많은 경기를 뛰었고, 올해는 이제 광주가 백포를 쓰면서 약간은 3번째 정도 센터백으로 있는 상황인데, 이 두 명의 선수 모두 정말 좋은 능력 가지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그래도 저는 지속적으로 그래도 출전을 하고 있는 아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잭슨과 김정호인데, 지난해 또 김정호 선수도 부천에서 좋은 활약 보여주긴 했지만 저는 이거 잭슨. 근데 또 잭슨도 지난해 좋지만은 않아서 약간 헷갈리는데, 그래도 좀 말끔하게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잭슨으로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한샘과 홍정훈인데, 이한샘을 뽑기에는 지난해 출전 기록이 없었죠. 이건 홍정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강 정태욱과 김영빈인데요. 저는 이건 정태욱으로 가도록 하겠고, 다음은 조유민과 김영권. 국가대표 센터백 2명인데요. 저는 이거 김영권 선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지수와 잭슨. 전 김지수 뽑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정훈과 홍정호.
홍정호를 뽑기엔 최근 폼이 떨어져 있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근데 또 정훈을, 정훈도 정말 좋은 선수지만 여기서 홍정호를 안 뽑는다라고 하기도 좀, 그래서 홍정호가 32강에서 떨어진 것도 참 아쉬운 선택인데, 근데 저는 부상 복귀 이후에 폼이 완전하게 올라오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정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델브리지와 김재훈인데요. 이건 델브리지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상민과 오스마를, 정말 이상민 선수도 서울 출신이고 한데 오스마르 선수나 이한범이 다쳤을 때 이상민 선수가 보여줬던 그 커버들이 상당히 또 좋기는 했지만 오스마르는 지금 이한범이 없는 상황에서 오른쪽 센터백으로도 출전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구단 내에서 신망도 두텁고 경기도 잘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또 오스마르 서울의 레전드를 뽑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박진섭과 오반석, 저는 이거 박진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최근 폼이 좋고 좋은 능력 보여줬고요. 이한범과 닐손 주니어, 닐손 주니어가 여기서 이렇게 탈락을 하면 좀 아쉽긴 한데 이한범이 지난해 보여줬던 활약, 이게 좋았는데 또 이한범 못 뛰고 있죠. 이한범과 닐손 주니어에서 닐손 주니어를 고르면 이거 추갈못 소리를 들을 확률이 정말 높은데 저는 두 선수 모두 뽑을 명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 저는 이건 이한범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리고 유망한 센터백이라는 점에서 제가 응원하고 있는 선수고요. 백동규와 안영규, 이거는 K리그2에서 같이 뛰었을 때 MVP를 차지하면서 승격으로 이끈 안영규 가도록 하겠고요. 임창호, 안톤, 전 이거는 최근 폼만 보면 안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톤이 정말 대전에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 한데 또 팀 내 영향력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임창호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임창호 선수가 정말 저 우수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임창호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동민과 아론. 김동민 선수 최근에 참 아쉬운 플레이가 있었죠. 주세용 선수에게 했던 그 아쉬운 헤더 태클. 이거 본인도 사과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런 점들이 저는 살짝 아쉬웠다. 그리고 사실 2030년 들어와서 그 이전만큼의 뭔가 절박한 수비가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하는데, 그래도 지난해 너무나 좋은 활약을 해줘서 김동민을 안 뽑을 수도 없나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건 피지컬도 좋고 또 상당히 또 공격적인 재능도 좋은 아론으로 가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조이제 하창래 가도록 하겠고요. 자, 윤석영과 김주성. 이것도 어려운데 저 어린 선수 밀어주는 마음으로 김주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명석과 정승현이고요. 자, 다음 임채민과 불트위스. 이거는 불트위스. 최근에 더 K리그에서 많이 뛰어줬고, 박경락과 홍정은, 이건 홍정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강 가겠습니다. 정승현과 안영규. 둘 다 정말 좋은 선수인데 저는 이거 정승현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델브리츠와 창래. 저는 이거 델브리츠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훈과 김영권. 둘 다 이제 왼쪽에서 뛰어줄 수 있는 선수들인데 저는 이거 김영권으로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아론과 김주성. 저는 이거 이번에도 어린 우리 선수 밀어준 마음으로 김주성 가도록 하겠고, 박진섭과 김지수. 이것도 정말 어려운데요. 박진섭을 안 뽑기에는 박진섭이 너무 아깝고, 어린 선수를 밀어주자면 김지수를 뽑아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이건 박진섭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박진섭 가겠고요. 다음은 이한범과 홍정은. 이한범과 홍정은, 저는 이거 홍정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범 정말 좋은 선수고 능력 좋은데 부상이 너무 많아요. 홍정은을 가겠고요. 다음은 정태욱과 오스마르. 저는 이거 오스마르라고 생각을 하고, 정태욱 선수 현대가드에서 보여줬던 여러 터치 미스들 이런 것도 꼭 보완해야 된다. 그래야 오스마르 선수 정도의 빌드업 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빌드업 능력 갖출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스마르로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임창호와 불트위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강입니다. 델브리지 홍정은, 저는 이거 델브리지 가도록 하겠고요. 자, 김영건과 박진섭. 이 두 선수가 이제 지난해 K리그1 베스트 11 수비수 부문에 이제 들었던 선수들인데, 저는 이건 월드컵도 다녀온 김영건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볼트리스와 정승현. 전 이건 최근에 보이는 폼은 정승현이라고 생각해서 정승현 가겠고요. 다음은 8강. 같은 팀에 두 명의 선수가 붙었습니다. 오스마르와 김주성. 와, 진짜 어려운데 저는 이건 그래도 오른쪽에서까지 띄워줄 정도로 서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스마르 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4강입니다. 이렇게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렇게 붙었네요. 정승현과 김영권. 최근 K리그 1에서 가장 잘하는 센터백 정승현과 김영권 둘 중에 이게 진짜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주장인 정승현 선수로 갈까요? 김영권, 정승현, 김영권, 정승현. 월드컵 다른 김영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스마르와 델브리치 두 외국인 선수 맞대결인데 저는 델브리치 최근 폼 너무나 좋다고 생각해서 델브리치로 가도록 하겠고요. 결승은 김영권과 델브리치인데 저는 김영권 선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말 이 이상형 월드컵 한 이래로 가장 길었던 이상형 월드컵이 좀 종료가 됐는데요. 이 32강, 64강까지는 정말 많은 소개하고자 했는데 이게 좀 시간이 늦어져서 제가 좀 급하게 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상형 월드컵이 모두 종료되면 이 선수들로 베스트 11 한번 구성해 볼 생각입니다. 이 선수들 베스트 11 구성해서 한번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많은 분들 여기에서도 찾아오셔서 1403 치고 들어와서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